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빌라,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지켜보자고 한 빌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허그 보증 변경 물건입니다. 오늘은 2억대로 낙찰이 가능한 준신축 이상 물건들을 알려드리면서 잘 팔리는 빌라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빌라라고 다 같은 빌라가 아닌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우리의 목적은 빌라에 실거주하는 것보다는 매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수요가 높은 빌라들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경매 빌라들은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나요? 오늘은 단골 동네인 화곡동과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생활형 주택입니다. 오늘도 제가 명의와 대출이 된다면 입찰했을 만한 물건들 위주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총 3개고요. 2024 타경 110842, 2024 타경 125530, 2024 타경 52936 2번 물건입니다. 화곡동에 위치한 이 물건은 감정가 3억 400만 원에서 1억 9,456만 원까지 2회 유찰된 물건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평소보다 뭔가 많이 적혀 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먼저 허그 보증 변경 대상은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거주했던 최땡땡씨의 보증금 3억입니다. 최땡땡씨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허그의 기간과 보증금이 같다는 것으로 보아 이 보증금을 모두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다음으로 2023년 4월 5일에 김땡땡씨와 송땡땡씨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세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 두 명은 같이 사는 사람으로 예상되며 허그 보증 변경이 걸려 있음에도 월세 보증금 650만 원에 40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살고 있는 배짱이 두둑한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보증금 650만 원은 계속 차감되어 있는지 아니면 월세를 밀리지 않고 계속 내서 보증금이 유지가 되어 있는지는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차감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제해서 주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분들의 보증금은 이분들이 나갈 때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워낙 소액이다 보니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게 된다면 저 정도 금액은 마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의 유무만 알면 편한 물건입니다. 심지어 배당 요구도 하였기 때문에 이분들은 명도가 어렵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 지지옥션에서는 2021년 1월 14일에 근저당이 있는 이 땡땡씨가 말소기준 등기를 가지고 맨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최땡땡씨는 2020년 12월 18일에 전입 및 확정일장을 받아놓고 근저당이 있는 이 땡땡씨보다 우선순위이므로 이것을 허그에게 맡겼기 때문에 부족한 보증금을 인수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경매 신청자가 근저당권이 있는 이 땡땡씨가 아닌 허그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우리는 낙찰 금액을 허그에게만 배당해주면 허그에서는 그것만 받고 물러난다는 것 때문에 권리 분석에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그냥 입찰하시면 됩니다. 이 물건은 방 3개와 화장실 1개의 구조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5층인데요. 일부 빌라들은 펠로티가 있는 구조로서 빌라들을 2층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200호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 곳도 있고 2층임에도 불구하고 100땡호로 시작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건 한번 살펴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계단만 있는 빌라와는 다르게 층수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물건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했던 적이 있는 이 밀집 빌라인데요. 총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리가 일반 빌라보다는 되어 있으면서 관리비도 저렴한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빌라가 좀 더 인기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치상으로는 화곡역과 까치산역 두 곳이 직선거리로 약 1km가 좀 안 되지만 완전 역세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2016년에 지어진 준신축으로서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물건은 공시지가가 1억이 넘습니다. 다주택자 분들은 잘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상 낙찰가는 2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물건인 2024 타경 125530 물건입니다. 이 물건 역시 화곡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1회가 유찰되면서 감정가인 2억 2,100만 원에서 80%인 1억 7,680만 원입니다. 원 임차인인 문땡땡씨는 2017년 1월 26일에 전입 확정일자까지 신고를 하였고 보증금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그 이후에 2021년 10월 27일에 임차금이 미상인 김땡땡씨가 있는데요. 2021년 10월 27일에 전입신고한 날짜이고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배당 요구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김땡땡씨의 임차 보증금이
첫 번째 물건처럼 경매 기간에 저렴한 임차로 들어와서 사는 것인지 거짓 임차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유찰이 한 번 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김땡땡 씨의 임차 보증금과 임차 사실을 실제로 알아낸다면 등기관리 관계가 확실한 물건보다 수익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김땡땡 씨의 앞의 물건처럼 소액 임차거나 거짓 임차인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전세로 들어가 있고 서울 최우선 변제금인 5,500만 원이 넘어간다면 이 물건은 보지 않는 것이 편한 것이고 5,500만 원 이하라면 3회 이상 유찰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엄청 싸게 낙찰 받는다면 내보내도 이익이 될 거니까요. 오늘의 마지막 물건입니다. 2024 타경 52936의 2번 물건인데요. 총 4개의 물건으로 한 소유주에서 같은 물건이 4개 호수가 나왔습니다. 1번, 2번, 4번 물건은 임차인들이 허그 보증 변경으로 나왔고 3번만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3번을 할 필요는 없겠죠. 다시 한번 허그 보증 변경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을 살 때에는 월세가 최고로 현명한 선택이며 전세로 산다면 보증보험은 필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위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은 오랜만에 화곡동이 아닌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같은 생활형 주택입니다. 감정가는 2억 2,900만 원이며 2회 유찰되어 1억 4,65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는데요. 오늘 물건 중에서 제일 깔끔한 명세서입니다. 임차인인 김땡땡 씨는 보증금 2억 3,700만 원에 2021년 8월 2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1년 7월 5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구로부터 같은 날짜 같은 보증금을 위임했고요. 미상이라 써져 있는 것은 첫 조사 때 미상이었다가 두 번째로 허그로부터 제공을 받았거나 알아내서 적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이유는 김땡땡 씨의 칸이 2개인 것으로 보아 제3자는 아닌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등기부 현황을 보면 역시나 깔끔하게 근저당이 없죠. 분양 당시 전세를 구해서 그 금액으로 메꾼 것으로 보아 큰 문제 역시 없습니다. 이게 허그 보증 변경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물건은 아쉽게도 원룸인데요. 하지만 위치가 너무나 메리트가 있습니다.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둔촌주공 현재로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옆에 있으며 8호선 강동구청역과는 580m, 5호선 둔촌동역과는 800m 거리입니다. 아래쪽으로는 400m 정도 거리에 올림픽 공원이 있어 자연환경과도 굉장히 가까워 좋은 위치를 자랑합니다. 직장이 잠실에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위치이고 강남이어도 여기서 역삼역까지 28분 정도면 도착하는데요. 그 중에 도보가 15분입니다. 부동산 플래닛을 통해 해당 건물의 매매와 전월세를 보니 매매는 2021년도 5월에 분양한 이후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네이버에서는 동일 평형을 매매 한 건과 전세 한 건이 있는데요. 전세는 2억 250만 원, 매매는 2억 6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2억 3천만 원 초중반대였는데요. 하지만 전월세 거래를 보면 2023년도, 2024년도에도 꾸준히 전세가 있었습니다. 전세가는 2억 1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로 대부분 분양가와 비슷하게 있는데요. 전세 사기로 전국이 난리였던 시기에도 전세로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입지와 상품성이 좋아 계속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낙찰을 받아 전세 시세보다 싸게 내놓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도를 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낙찰을 여러 개 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절세를 노려 8년 뒤에 매각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하는 방법은 8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간에 걸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한 채만 입찰한다면 매매가 나을 것이고 3번 물건을 제외한 1, 2, 4번을 다 물건을 낙찰을 받는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매각하는 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예상 낙찰가는 1억 8,20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항상 빌라 매매에 있어 꼭 말씀드린 조건들이 기억하시나요? 저는 항상 이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있는 곳, 디테일하게 가자면 아무래도 두 가지가 더 포함이 될 텐데요. 방이 2개 이상 있어야 하는 곳, 그리고 2, 3층일 것. 만약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로 직장으로 출퇴근이 편리한 역세권일 것입니다. 이 역세권은 아무 지하철이나 되는 게 아니라 주요 직장인들이 있는
2호선, 7호선, 9호선 위주의 역세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상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를 더 더하게 된다면 물건을 소개해주는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 더 수월해지는데요. 네 번째는 남향을 중심으로 한 남향, 남동향, 남서향이고 뷰가 안 막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번째에 공감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빌라들은 수요지가 한정적이게 됩니다. 그러나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의 빌라들은 끊임없이 전월세 수요가 생기면서 가격 상승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재개발 의욕도 꿈틀거리게 되어 좋은 시너지를 내게 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주요 직장이 있는 2호선, 7호선, 9호선이 있는 곳이 좋거나 연계가 좋은 곳이 좋지 않을까요? 사실 직장인들은 체감과 뷰는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왜냐면 해가 들어올 시간에는 주로 직장에 있어서 그게 큰 의미가 없지만 또 집을 보러 다닐 때는 낮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괜스레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네 번째를 써본 거긴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두 번째 물건 같이 권리 분석에 애매한 물건을 소개해줘도 되나라는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두 번째 임차인이 미상인 이런 물건은 한 번쯤은 소개시켜드려야 이런 물건의 유찰 가능성이 다른 물건보다 좀 더 높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소개를 했습니다. 저 물건의 낙찰가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 만에 다시 물건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물건들은 제 명의와 대출이 더 여력이 있다면 저는 했을 만한 물건들만 소개시켜 드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 대출 강의를 저도 따로 듣고 와서 한 개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고민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빌라가 낙찰이 과연 될까? 혹은 팔릴 수 있을까? 혹은 손해는 안 볼지 등등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요래 경매 사이트라도 꾸준히 보시면서 다른 분들 같이 공부하시고 관심 갖는 거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사례나 다른 유튜버들 혹시 강사분들의 사례도 참조하시면 쉬운 것부터 한번 실행에 옮기시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 수강러, 프로 유튜버를 보는 시청자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지지옥시험 공부방과 스터디 모집은 계속하고 있으니 아래 고정 댓글란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